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1인 기업 협회이고요. 1인 기업 협회는 제가 1인 기업을 시작한 작년 4월 5일 날 설립을 했죠. 1인 기업가가 되고 보니까 정말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홍보, 마케팅, 뭐 세금, 상표권, 뭐 브랜딩, 콘텐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고 사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하나로 모아야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협회를 제가 만들었고 지금 상표권 등록 진행하고 있죠. 1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인 기업 협회라는 거는 이 국가 나라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멋있는 걸로. 국회로 나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국회로. 그러니까요. 누가 자꾸 저보고 청와대까지. 아니, 국회 말고 정치하러- 왕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왕국으로. 그러니까 정치하란 말도 있더라고요. 정치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출마하면 뽑아드릴게요. 그래 이미 한 표 확보했네요. 김순아 작가님 엄청 든든해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응원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리고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이 벌써 61회째네요. 우리 오늘의 강사님은 우리 3040 그죠? 주부 오픈 채팅방 방장님이시자 맛집 운영자이시자 뭐 되게 많네요. 기획가, 작가, 강사, 주부 대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신 우리 이루미 작가님이시죠. 책도 한 서너 권 내셨죠? 더 됐죠? 5권, 5권. 다섯 권. 야,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우리 주부들의 마음벗이고 조만간에 우리 주부 대통령으로 댓글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강의 제목은 유리멘탈 주부 N잡러 되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꾸 본인 유리멘탈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유리멘탈 주부가 우리 N잡러가 되었는지 한번 귀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미 작가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좀 든든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거든요. 사실 쉬는 시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시고 또 우경화 대표님, 우태건 대표님이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채팅창은 제가 좀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유리멘탈 주부 N잡러가 되다. 유리멘탈 이루미 작가입니다, 저는. 유리멘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멘탈이라고 해서 유리멘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멘탈을. 그리고 주부는 이제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다양한 역할도 있고 그만큼 다양한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리멘탈도 갖고 주부이면서 이제 N잡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맛집 운영자에서 시작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연구원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게 된 과정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유리멘탈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을 아시면 제가 어떻게 N잡러가 되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리멘탈 경력은 저는 4년이에요. 여러분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유리멘탈이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4년 전에 유리멘탈이 됐어요. 그 상황, 그 지점이 되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유리멘탈 경력이 4년이라는 거. 근데 그 유리멘탈로 7개월 만에 N잡러가 됐어요. 이제 맛집 대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맛집 대표, 이제 맛집은 저희 신랑이 주가 돼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하면서 이제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주부들의 대표가 되고 연구원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사랑과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더라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진심, 수용, 공감. 이게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중요하지만 상담할 때 이 세 가지가 되면 치유가 된대요. 사람이. 근데 상담사가 꼭 아니어도 된대요. 그게 친구여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 윤정 작가님이 쓰신 건데 다른 분의 글을 아마 저기 하신 거예요. 캘리그래피 한 건데 진심은 사랑에 있어 최고의 토대인 동시에 서로가 가장 덜 상처받기 위한 최선의 배려다. 그래서 이 진심,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뭔가 들어주고 서로 그런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이런 사람들보다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사람들이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이 썸네일을 만들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오 윤정 대표님. 작가님. 네? 우리 대표님? 윤정 작가님. 이윤정 작가님. 저 윤정 아닙니다. 작가님. 윤정 작가님 컨닝. 맞아요. 이윤정 작가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MZ안너가 되기까지 정말 함께 애써줬어요. 함께 애써주고 끝까지 같이 와주고 그리고 이 썸네일을 만들 때 당시도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윤정 작가님 만든 것도 있었는데 저를 정말 섬세하게 배려했다는 생각이 이 썸네일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저를 다 담은 거죠. 그리고 이윤정 작가님과 그리고 제가 오픈방들을 많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10만 연합방이라고 다양한 오픈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있는 데서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경화 대표님이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덕분에 그리고 공자팀들의 그런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념과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리멘탈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연령도 다양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서 또 단체 리더로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권의 책을 내고 그리고 오픈방에 이렇게 반장이 되었는데 근데 유리 멘탈이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편안하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오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유리 멘탈입니다만 처음부터 유리 멘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리 멘탈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시작 지점. 그죠? 그래서 그 시작 지점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도 어딜 가든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강화유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표현을 잘하니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굉장히 제가 표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4년 전 이불 속에서 울던 날 태어난 유리멘탈. 유리멘탈이 그때 태어났어요. 4년 전에. 그때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늘 잘하는 사람, 가끔 잘하는 사람. 사람들은 누굴 더 배려해요? 채팅창에 치셔도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할게요. 안짝 가끔 잘하는 사람이요. 맞아요. 그게 심리적으로도 늘 잘하는 사람은 사실 늘 잘하는 사람보다 가끔 잘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더 하게 된대요. 그래서 반응을 더 크게 하게 돼요. 근데 리더들은 늘 잘하죠. 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한 사람과 새로운 사람은 누굴 더 배려해요? 새로운 사람. 그렇죠.
우선순위도 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픈방에서만 봐도 그럴 거예요. 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답을 하기보다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린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근데 이제 그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껴버린 거예요. 수시로 계속.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가서 댓글 다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는 거야. 별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댓글을 이러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달고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배려들에서 친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배제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더를 하면서 이틀을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틀을. 늘 365일 잘 웃는 사람인데 그 이틀을 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너무 속상해서. 그러면서 유리 멘탈이 된 거예요. 그런 지점이 오면 이제 유리 멘탈이 되는 거죠. 제 멘탈이. 그런 순간이 오니까 사람이 예민해져요. SNS에서 다양한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SNS상에 나누는 것들이 그냥 안 보여요. 그러면서 SNS로 마음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제 왜 우리가 SNS에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이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세 가지만 균형을 잘 맞춰도 관계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겼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모임들을 설레는 일들을 SNS에서 다 하게 돼요. 그냥 일은 사실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정말 설레고 좋은 일은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잘. 속상하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데 어떤 순간 포기하게 되나요, 여러분? 정말 좋고 설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와요. 어떨 때 그래요, 여러분은? 열심히 관계- 하는데 앞이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일 때. 예측을 할 수 없을 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또 반응이 없을 때. 지지해주는 반응이 사람 없을 때 없을 때. 맞아. 반응과 지지 어떡해. 없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레는 일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설레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일이 어떤 부분이 멈추게 돼? 멈추는 분은 없나 봐. 다 유지하나 봐. 우경아 대표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우경아 네. 대표님도 일을 멈추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멈춘 적이요? 네. 1인 있었, 기업가가 그쵸. 예. 있었죠. 딱 네, 맞아요. 결심하게, 그쵸. 그걸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뭐였어요? 1인, 직장 그만둔 이유? 네. 하고 싶은 거 그걸 계속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일에서는 그걸 못 느끼신 거죠. 네, 근데 그건 그냥 일이었잖아요. 설레는 일도 아니고, 그죠? 맞아요.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하라고 자꾸 채찍질할 때 이상희 대표님 맞아요. 맞아. 공감되네요, 진짜. 전에 그런 설레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늘 공부도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정말 멈추는 순간은 이 두려움 순간이에요. 두려워졌을 때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 설레는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운 일이 해결되면 내가 시들 때조차도 그리고 시퍼렇게 마음이 멍드는 순간조차도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친구가 제가 항상 이제 뭘 배우면서 모임을 하니까 넌 고인 아름다운 호수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흐르는 맑은 계곡물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배우면서 좋아하는 걸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일들을 해요.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다. 근데 사람들이랑 연결될 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볼까? 그걸 생각했을 때 엄청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태어난 게 온라인 대가족 모임이었고 이불 속에서 이틀 운 게 그 온라인 대가족 아래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일들을 그런 강사도 하고 싶으니까 강의장을 스스로 만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가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싶으니까 그 대표님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또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설레는 일들을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M잡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멈추게 돼요,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오잖아요. 그게 저는 단체 침묵이었어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나누다 보면 단체 침묵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럴 때 있고 그러는데 그죠? 많이들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한두 명 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친한 사람들과 뭐 SNS로 마음 읽는 시간까지 다 이제 그런 것도 나눈 상태에서 제가 일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단체 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임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막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마음만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친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지? 늘 내가 잘 답해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왜 유리 멘탈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느껴지는 그런 똑같은 감정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요. 도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고. 여기 유리 멘탈인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계에서 끊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일에서 끊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도망치고 싶은 순간 보면 좋은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들리나요? 그의 네. 이름은 가빈스네. 걱정하지 마세요. 허락받고 패러디하는 거니까. 2018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신기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Self Defense for Young People. 의역하자면 요즘 것들을 위한 자기 방어법이죠. Hello, my name's Garvin, and today I'll be doing a little self-defense classes on teaching young people how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knives. 영상의 주인공인 가빈 스넬은 칼을 든 괴한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가장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So I'm here today with my son, and I'm teaching him how to defend himself against if anyone comes to attack him with a knife. So here we go. 이 Step one. 근육질의 덩치가 알려준다는 최고의 호신술,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Come on in, come on. 눈 깜짝할 사이에 아들은 도망치고 없습니다. 이윽고 가빈 스넬은 말합니다. There's no shame in running away. If someone pulls out a knife on you, get the hell out of there. Get as far away as possible. There's no shame in that. There's too many brave people in the morgue. There's too many brave people that end up dead. Our young people are being killed left, right and centre. Someone pulls out a knife on you, get the hell out of there and run away as fast as you can. Thank you very much.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라는 그의 말은 남의 눈치를 살피기 바쁜 우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말 많은 꼰대들에게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서. 그러나 우리는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을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왔죠. 너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도망은 열정도, 끈도, 의지도 없는 옹졸하고 비겁한 찐따들이나 하는 선택이니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찐따력을 감추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고 부담스러운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고 껄끄러운 사람과 억지로 만나고 모든 싫은 상황에서 꿋꿋이 버텨내고 있죠. 그러나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저 인간이니까요. 항상 버텨왔던 당신은 결국 벼랑 끝에 다다르고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도망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일이 다 터지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정신병을 얻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작가 이시하라 가즈코는 말합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도망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뛰어넘으려고 참지 마세요. 강해지지 마세요. 야, 이것 좀 해줘.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요즘 살만해.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도망치고 싶어졌다는 마음 그 자체가 본인을 충분히 몰아세웠다는 증거니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상황을 멈추고 되돌리세요. 찐따 같은 우리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한 그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도망쳐야 현명한 건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망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돌아간다는 의미니까요. 힘든 상황에 몰리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도망치세요. 너 진짜 똑똑하다 였습니다. 20년 5월 10일 날 태어난 음.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죠. 너무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정말 책임감은 있다만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거 공유되고 있죠? 네.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어요. 나 못하겠다고. 제가 왜 얘기를 못했냐면 침묵을 해보니까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 그래서 도망쳤어요. 잘하셨어요. 도망치고. 용기 있으십니다. 잘하셨어요. 도망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도망쳤다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절대 또 도망치진 않죠, 제가. 제가 이렇게 기획자로서 진행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게 되면 더 진행이 되면 제가 더 힘들어지고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남을 위해서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과 다 통화가 된 거죠. 다들 전화해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사람, 정말 단 한 사람에게 이제 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나 이런 게 두려워. 이걸 보호해줄 수 있으면 내가 할 것 같아.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걸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아, 정말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도와줘야겠구나. 그렇게 보호해줘야겠구나. 잠깐만요. 그게 아마 아는 사람들이어서 더 이제 제 안에 더 마음에 그런 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아픔이.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다들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단 한 사람이 사실 내 두려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설레는 일을 할 때든 그냥 일을 할 때든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두려움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운 지점. 그죠? 저는 단체 안에서의 제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늘 공유를 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이윤정 작가님이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한마디를 늘 해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때 일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 한마디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매 순간 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한결같이. 여러 사람이 잠깐 여러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결같이 이 한마디를 계속 해줄 수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근데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혹시 채팅창에 쳐볼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는 뭔가요? 여러분을 일과 마음에서 유지하게 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맞아. 이 말도 너무 좋죠. 맞아. 충분해. 괜찮아. 맞아. 사실 일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늘 했었어요. 고마워. 그쵸. 훌륭해. 너 정말 대단해. 잘했어. 맞아.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 제가 생각한 말 한마디 힘이에요. 여러분이 말한 것 다 맞고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공조 3기의 제목이 있어요. 공조 3기 엄청 지금 출판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애썼어.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수고했어도 아니고 애썼어요. 그 애는 뭐냐면 사랑 애자예요. 마음은 마음을 받아야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설레는 일을 하다가 두려운 지점을 만났을 때 나 이게 두려워, 나 이거 좀 보호해줘. 이랬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애썼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크건 작건 간에. 그러면 저는 늘 애를 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소통과 일의 룰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의 룰을 이렇게 많이 맞추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통의 룰을 먼저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부분이 서로 맞아야 마음 부분이 맞으면 여러분 일은 그냥 다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일한 거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제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우경화 대표님이 잘하시는 게 있고 이윤정 작가님이 잘하시는 게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마음만 잘 통하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애정팀에 우리 응답하라 애정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왜 저걸 저렇게까지 하라고 그렇게 할까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거에 소중함을 아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소통 중에서도 인사와 마음의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의 순서 있죠. 마음을 많이 쓴 사람 순서를 알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끔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한다든지 이러면 시작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은 점점 기운이 빠지게 돼요. 그런 마음의 순서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오픈방 우리가 운영을 해요. 그럼 오픈방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시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운영진들 마음의 순서가 운영진 그 다음에 누굴까요? 새로운 사람들일까요? 회원들일까요? 반응하는 회원들. 그렇죠, 그렇죠. 반응 잘하는 회원들 그렇죠. 반응 잘하는 회원들, 그리고 일반 회원들,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챙겨가면서 가자고 해요. 대부분은 새로운 사람 먼저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진이 힘을 내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네 순서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오기 싫죠. 그렇죠? 살짝만 이제 더해서 이렇게 서로 좀 챙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거랑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 우리는 바톤 터치 할 때 이제 3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는데 바톤 터치를 할 때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애썼다고. 그 다음에 애씀을 알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것도 고맙다고 서로 해야 이 말들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애쓰셨어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해주고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려드려요. 이렇게 인사하면 된다고. 이런 순서로. 이런 부분이 고맙다고. 우리가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강사는. 우리 크리스탈 강의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야기해주고 일에 대한 거는 시간을 많이 쓴 만큼 일을 많이 한 만큼 이제 포인트제를 해가지고 돈으로 많이 환급을 해주는 거죠. 돈으로 주는 것과 이런 마음 인사 부분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일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편안함을 위한 용기. 이런 거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강사들한테 이 얘기하면 여기 크리스탈 팀 왜 그러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은 거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말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잘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솔직해지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그런 두려운 지점을 안 만나게 되거든요. 두려운 지점을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한 만큼 안 알아주고 이러면 그 일이 하기 싫어져요.
음. 내가 한 만큼 좀 알아주고 뭐 남의 인정 이런 얘기 남의 인정 말고 스스로의 인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스스로의 인정이 중요하면 우리 산속에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 인정이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이 유지가 돼요? 나 진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답이 없네. 그런 인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기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인정을 스스로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으로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애썼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요? 알아주지 않아도 잘하게 돼요? 아니요. 예전에는 듣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으니까 좀 그래도 그러라고 해. 나는 내가 할 길 음, 가련다 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훌륭하시네요, 정말. 멘탈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단체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럿이서 저 같은 경우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행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회원들이 막 고마워하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 또 비교 심리 일어나고, 그렇죠. 인정받는 쪽으로 더 이렇게 비교 심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팀을 유지하는 데에도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편안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솔직해지려고 해요. 뭔가 내가 서운해지거나 나를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못 알아주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 생각이 든 게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서 조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심리적 안정이래요. 심리적 안정. 그래서 본인의 자기가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면 참 좋지만 그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데일 카네기도 말한 것처럼 크고 작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렇게 사회적 소통을 할 때 장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임들이 모두 일로 다 연결이 됐어요. 모임에서 공저를 내고 공저에서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저는 엠잡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유지 비결이 두려움을 보호하거나 뭐 해결하거나 그렇게 해서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유지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SNS로 마음을 읽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 더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울 일은 없지만 아까 눈물이 났던 거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생각이 나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제가 여러 M잡러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리 멘탈로 힘드신 분들, 관계에서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SNS로 소통하시는 것만 봐도 제가 관계 개선을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소통하시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윤전 작가님이 굉장히 힐링 코칭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여러분 유리 멘탈이신 분들은 사실 관계를 읽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일에도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추천드리고도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유리 멘탈에서 뭔가 M잡러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계획적인 수다예요. 무계획적인 수다로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든 건데 이 시간에 이제 또 힐링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리 멘탈이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자기 작은 마음조차 작은 거에 상처받는 마음조차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고 사실 말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이 텍살 독서 모임이 그 말에 대한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서 저는 좀 더 유리 멘탈에서 강화 유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저 유리 멘탈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섬세하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유리 멘탈에서 이제 엔잡러가 되기도 하고 유리 멘탈에서 강화 유리로 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엔잡러가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되게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의문점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거를 정말 특히 사소할 때는 더 얘기하기 힘든데 그거를 꺼낼 수 있는 용기에 저는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거울 멘탈. 거울 멘탈. 네, 지지합니다. 아마 순아 작가님은 저랑 독서 모임 하고 계셔서 더 그럴 거예요. 저는 독서 모임 할 때도 되게 내가 슬픈 상황이라든지 서운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충만하게 뭔가 모임이 유지되고 일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아 작가님이 그 역할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또 잘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렇게 들으시고 해주실 네, 말씀이 있으실까요? 편하게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정말 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죠? 이 창피하니까. 네, 참 이런 모습도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게 이제 본인의 유리 멘탈이라고 말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저번 강심장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남들 앞에 운다는 거는 차도 아 그래요? 드라마 보고 안 우시나? 그렇게 혼자서는 우는데 이게 음. 남들 앞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못 울었죠. 네, 오늘 한번 울어보세요. 박수 쳐. 오늘 울면 이게 완전 연기인데 연기. 눈을 막 찔러야 되는데. 그래. 우실 일이 별로 없죠. 즐거운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좋아서도 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5번 행복해서 행복한.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사실 이름희 작가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편하게 뭐 음소거 해제 주셔도 괜찮고요. 뭐 채팅도 괜찮고. 울어도 예쁘대요. 우리 전주현 대표님께서. 멋있고 부럽대요. 네, 그렇게 봐주신 시선이 더 아름답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올리신 뭐 햇살 독서인가 그런 건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 참여 가능하신 거예요. 이따가 더 이제 끝날 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네. 네. 말 공부에 관한 거예요. 비폭력 대화. 우리는 폭력적이라고 말도 사실 폭력이거든요. 비폭력이지 않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리고 그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비폭력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서로가. 그리고 비폭력 글쓰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 유능한 상담사 선생님들이 많고 3040 주부들도 많고 그 안에 마음보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성별 그래요? 제한도 없습니다. 네. 아, 새벽 네. 5시 반에만 일어나시면 돼요. 금요일 새벽 5시 반. 네,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아니 끝나는 순간에 또 기대가 돼요. 우리 햇살 모임은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아 작가님 한번 소감 들어보면 좋겠네요. 참여해보니까 어땠다. 그게 좀 확실하지 뭐 후기가. 44년 만에 내 목소리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리 멘탈이거든요. 엄마가 떼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 나를 이제
너무 늦게 가져가지고 떼려고 해서 내 안에 존재에 대한 두려움들이 타고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책 중에 센시티브 그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예민한 사람이구나. 근데 저 아들도 예민하거든요. 아,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고통받으면은 애가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예민해지겠구나. 근데 44년 만에 소통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그 서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해가는 시간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되게 많이 안정되고 그 덕분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에서 오는 맞아. 소통과 그런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도 먼 일을 하더라도 아 그래 나 조금 힘들면 좀 처음에는 제 이름희 작가님한테 되게 많이 징징댔다고 표현 아니. 저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징징댄다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하면서 이제 안에 내공도 쌓여지더라고요. 44년 만에 그 영혼의 단짝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 팀들은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선물. 와. 저희에게도 순화 작가님은 그래요. 저희에게도. 이따가 저기 강의 끝나고 오픈 채팅방 올려드릴 테니 링크 곧 들어가시면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안내 메일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채팅창은 이따가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할게요. 요즘에 이 수많은 오픈 채팅방 중에서 이 오픈방 링크를 공유하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방이 어디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연구소. 예, 나연구소. 그죠? 어떻게 이렇게 화이팅 한번 마음이 하고 나연구소 화이팅 한번 하고. 그죠? 넓을까요, 그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왜 오픈방 링크를 못하게 할까요? 그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그죠? 뭐 알아서 다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가리고 바쁘게 힘들게 피곤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까지 우겨야 되면 근데 그리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조금은 정리는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뭐지 민망해지. 엔잡러 중에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한 게 김순천 박사님이 그 대상관계 이론을 창시하신 임종렬 박사님의 사모님이세요. 9개의 집을 갖고 계신 상담사고 그래서 그분과 나중에 햇살 심리학을 좀 창시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햇살이 뜨는 시간에 이제 그런 무계획적인 일상 수다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 공부하는 독서 모임도 하고 치유하는 글쓰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밤에 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새벽 그래서 그렇게 그날만 일찍 일어나셔도 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아니에요. 21명의 분들이 있는데 무슨 작가님 나네. 21명의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중간중간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지만 새벽잠을 못 이겨서 한번 참여해 보고 싶을 거예요. 깨워주시는 담당도 계십니다. 전화 받을 깨워주시는 분 때까지 있고 강의해 주시는 분 있고.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팀을 더 얘기를 말씀을 그 팀뿐만 아니라 그런 무계획적인 일상수다 팀도 그렇고 그런 뭔가 숨통이 트이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특히나 뭔가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지점, 그다음에 그만두고 싶은 건 아무도 없을 때인 거예요, 사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만두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더 경력을 쌓으려고 그러고 뭐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공허해질 뿐이에요. 벽만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순간 저는 그런 걸 하기보다 나 이럴 때 이런 거 인정해주면 좋겠고 이런 걸로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말 듣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다 그러지 마세요. 네, 또 뭐 질의응답이나 편하게 아직 시간이 널널합니다. 52분인데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우리 또 마음의 벗 우리 이소희 작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우리 이루미 작가님이 오늘 하게 돼서 왔는데 역시 마음 따뜻한 말들을 들어서 좋고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니까 좀 오늘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우리 우경아 대표님하고 나 연구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루미 작가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모습이랑 저희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강의 들으면서 해봤는데, 그럼 우리 우 대표님은 우리한테 뭘 해주시지?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되면서 했는데, 어, 애쓰셨습니다. 말 맨날 해주시잖아. 애쓰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 얼마나 큰 건데. 근데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맛이네.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 세희 우리 우 작가님. 대표님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크지 않잖아요. 좋은 것과 맞아요. 이 한결같이 싫은 것 않아요. 사이에서.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끌고 나갈 때는 그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뭔가 맞는 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 대표님이 이제 남자 대표님이시고 또 그런 그 기복이 크진 않지만 또 우리 이루미 작가님 강의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부방장들 우리 여자 부방장님들이 조금 그런 지점을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맞아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SNS 마음에 있는 시간을 같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부반장님들이나 뭐 반장님들을 상대로. 왜냐면 오픈방 많이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요. 우리 권세영 작가님들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그 네. SNS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참여를 해보고 후기도 썼는데요. 저는 후기를 절대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블로그 안 하시는 분이야. 네, 저는 후기를 권 절대 작가님. 안 쓰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후기를 썼었거든요.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요. 사실 유리 멘탈이 태어날 때부터 유리 멘탈도 있고 저처럼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리 멘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리 멘탈도 이렇게 엔잡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이해 쏙 되셨어요? 단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이윤정 작가님이나 우경아 대표님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잘 들어주고 애썼다 알아주고 어떤 말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오히려 주변에 친구 많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인데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없다면 그런 분을 곁에 두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은 분. 그러니까 제 주위에 그런 모임들이 많고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늘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시거나 혼자는 어렵다 하시면 제가 하는 모임들에 들어오셔도 되고 저는 주부들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비싼 거 못 하거든. 그죠? 비싸고 못. 그래서 유인정 작가님하고 그 책 쓰기도 그렇고 다 저렴하게 다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임들도 그렇고 상담소 선생님들 그 비싸요. 비용 엄청 나가서 받으시면 다 다 잘하시는 분들만 거기 있어.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배움이 되고 그런 모임들 많으니까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우리 이윤정 작가님 한 말씀 들어봐야겠는데요. 그죠? 자꾸 이윤정 작가님 언급을 이윤정 작가님 하시는데 어디 그죠? 계시나요, 우리 작가님?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네요. 네. 우리 또 측근의 말을 또 들어봐야죠. 나오셨네요. 짜잔. 짜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사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 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 멘탈이 아니게 태어났고 그렇게 계속 자라가지고 그런데 되게 불편했던 거는 유리 멘탈이 저는 아닌데 그런 어떤 오픈방의 흐름이나 사람들에 대한 감정 그런 건 굉장히 잘 읽혀요. 그러니까 그 둘의 뭔가 어떤 간극? 뭐 이런 차이를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흡수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필요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루미 작가님의 블로그명이 함께 배우며 사랑하며잖아요. 그거에 딱 맞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막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타입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저도 굉장히 잘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좀 전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혼자서만 있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건 어쨌든 함께 있을 때 더 잘 지내기 위한 저만의 충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소한 감정이라도 서로 조금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많이 변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제 지인들, 오픈방 지인들이 아니라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단톡이나 그런 데에서 반응을 해주는데 좀 영향력이 있다. 네가 말을 하면 흐름이 싹 바뀌는데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뭔가를 공부를 했거나 연구를 한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루미 작가님과 하면서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확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표현하는 것들 아직도 좀 힘들다기보다는 좀 쑥스럽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관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저한테 되게 신세계였어요. 저는 그냥 안 맺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맺으면 그만이고 그런 부분에 별 불편함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확실히 뭔가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사람이 이성과 감성적인 부분이 좀 적절하게 조화되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저도 그런 거에 욕구가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두렵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관심 없어. 이렇게 덮어뒀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분의 관계가 참 좋아 보이고 이런 두 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응답하라 3040이 정말 끈끈하게 잘 유지되지 않는가 싶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톡방들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뭔가 공허하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께서 그런 햇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 읽기를 해주시니까 또 많은 영향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응답하다에서 우리 애정팀으로 함께 계신 우리 전주현 대표님 지켜보니까 우리 이루미 작가님 어떤 분이신가요? 대학 후배예요. 전주현 작가님. 아, 대학교 후배세요? 오,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였죠. 전 사실 정말 한참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이루미 작가님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르면서도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또 유리 멘탈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니까, 사실 애정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 있고 진짜 애썼어요. 잘 들었어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오픈방들끼리 이렇게 서로 잘 조화가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영구사랑은 잘 협업이 잘 되고 있어서 매우 흐뭇하네요. 그럼 우리 같은 애정팀에 계신 우리 윤미 보드미 쌤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루미 작가님 뵈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관계 맺음을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지만
때로는 저는 좀, 제 맘대로, 그러니까 맘대로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이렇게 꼼꼼하고 세세하고 감정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애정팀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작가님. 애쓰셨어요. 아이 좋아라. 애쓰셨어요. 예쁘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말 엑스쇼스의 남겨주셔서 너무 애가 감사하다. 사랑해였거든요. 힘쓰는 애가 아니고 사랑해. 맞아요. 애정팀 지어주신 게 우경아 대표님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맞아. 뭐 지어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윤정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강화유리라고 본인은.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강화유리들이 많은 거예요. 제 주위 우경아 대표님도 그렇잖아요. 우경아 대표님은 나연구소인데 저는 함께 배우며 사랑하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경아 대표님은 장남이고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장남이나 장녀들만 있는 거야, 내 주위에 모임들이 어떻게 그분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표현도 되게 단답형이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그래요, 다들.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저는 관계 유지가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많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관계에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거에 노력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게 되고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 유리들이 딱 있어주니까 유리 멘탈로 있어도 안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 중에 중요한 게 그 인사, 그리고 서로의 마음 순서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 순서 정할 때 본인 거는 냉정히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게 만약에 남이라면 이걸 어느 정도 순서로 내가 둘까? 어느 정도로 내가 주게 될까? 그걸 저한테 해줘요. 그리고 상대한테도 좀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엔점나가 됐네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우리 운영진에 계신 엄태영 작가님, 못 느껴오셨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은 우리 운영진에 계신데. 느껴오셔가지고 뭐. 네, 앞에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작가님 강연을 다 들었는데 그때하고 또 조금 약간 다른 걸 말씀하신 거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저는 첫째이자 막내고 외동딸이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막 되게 머리를 쓰거나 그런 편이 아닌데 섬세하면서도 되게 좀 큼직큼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약간 섬세하고 따뜻하고 또 막내가 가진 그런 사랑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막내들이 사랑이 되게 많거든요.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작가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오픈방 활동하고 뭐 자가로 하는 것도 이제 처음이어서 사실 비교가 잘 안 되지만 저희 방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아기자기 하시잖아요. 잘 정리해 주시고 누가 들어왔을 때 막 정말 예쁜 말들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비폭력 모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하는데요. 늘 기분 좋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되고 또 같이 함께 할 때 기분 좋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영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어떤 제가 안 가진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도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있고 저희 방에서도 정말 자기 방 전화하게 환영해 주시고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네요. 뭐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루민 작가님? 잠시만요. 여기 질문이 있었는데 홍태근님이 유튜브 제목 도망치고 싶을 때예요. 도망치고 싶을 때 한 2번째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와닿았어. 그다음에 또 제가 읽은 것 중에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놓친 게 있나 모르겠다. 애썼어, 대단하다. 좋은 말들 너무 말씀해 주셨네. 예쁘다도 해주고 40대 예쁘다 소리 들으면 좋죠. 감정에 솔직하시는 거. 그 영상은 채팅창에 올려드려야겠네. 이게 링크 있네.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왜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소개를 할게요. 제 프로그램을. 또 더 하실 이야기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빨리 끝낼게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지금은 이건 햇살, 숨통, 심통, 소통은 무료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제 유료로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말에 대한 공부, 햇살 독서 모임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장만 써도 이제 작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한 장에서 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일상에 관련된 거, 가족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에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 낼 생각이에요.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주부들이 많은 걸 해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매일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의 글이 돈이 되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과 함께 편안하게 계속해서 전자책을 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게 되는 금액과 단체로 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단체로 모을 수 있는 분은 단체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에 따른 다른 혜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SNS로 마음 읽는 시간도 그렇고 엔잔너가 된 비열들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짧게라도 느낀 점이 있으면 오픈방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허하게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충만한 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뭐 블로그로 혹시 해주신다면 사랑 언어라는 전자책을 냈거든요. 듣고 싶은 말 전자책도 있고 그래서 고르시면 그걸로도 이제 선물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 네, 수고하셨고요. 그죠? 우리 항상 뭐 아시겠지만은 오픈방 많지만은 강의 끝나고 블로그 후기가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나연구소 방이잖아요. 뭐 1000명 있어도 저희 방만큼 보통 한두 개, 저는 끝나면 보통 5-6개, 8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블로그 후기는 강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다. 내가 뭘 들었고 뭘 배웠고 뭘 내 삶에 적용할지 한번 적어봄으로써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는 저희 후기가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캡처해서 다 톡방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금방금방 쓰시면은 전자책 드린다고 하니까 편하게 받아보시고 네 그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제 거 프로그램 몇 거만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애쓰셨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마음이 또 따뜻해지네요. 우리 금 작가님 있으니까. 그래요. 오경환 대표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경환 대표님은 말은 안 섬세하신데요. 네. 책방에 관리하시는 거 보면 진짜 섬세하세요. 맞아요. 부반장님들 막 알려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런 삶 속에서 되게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속에서 섬세하다 표현 너무 작가님 나오시다. 실천력이 섬세하세요. 맞아요. 맞아, 아직 제 안에 여성스러운 그런 감성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 주위에 여성분들이 많고 꼼꼼하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뭐 2년 된 분들은 제가 많이 좀 챙기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언니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이미 후기 다 썼네요. 저도 전자책 보내주세요, 루미 작가님. 다 썼습니다. 네네. 고르셔야 돼요. 사랑 언어 듣고 싶으면 이렇게 2가지 있으니까 제가 개인 채팅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거기를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개인 톡들은 잘 모르니까 블로그 써주신 분들은 그렇고 또 오프 채팅방이 있는데 정성스럽게 써주시면 제가 다 선물해 드릴게요, 여러분. 멋지십니다. 아유, 너무 늦게라도 은희 작가님이 오셨네. 은희 대표님이, 은희 코치님. 그러니까 우리 방에 우리 박은희 양소영 너무 부방에 지금 감사해요. 들어오셔서 너무 아쉽대요. 영상 나중에 보세요. 저 좀 울었네요. 네,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우리 룸 작가님 우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왜 이렇게 빨리 바쁘셨고. 끝났죠? 왜 이렇게 빨리 끝났죠? 정말 이상한데?
나 소중한 그러니까요. 시간을 더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안에 루미 작가님 팀에 30분씩 강의하시더라고요. 임팩트 너무 있게. 빨리 끝났어. 우리 이따가 아쉬워진 제가 거군요. 네. 유튜브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 주 특강은 저희 우리 1인 기업 멘토 김양 교수님 특강이 또 잡혀 있네요. 제가 1인 기업 83개 프로 8개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 기업 하실 분들은 필히 만나 뵈야 될 분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방에서 진행하고 할 겁니다. 떠룬 작가님, 이따 끝나고 미라클 모닝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 또 나콘스에서 대한민국 넘버원 우리 그림책 여왕 이은미 대표와 함께하는 그림책 전자책 과정도 있죠. 그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내 인생의 그림책을 한번 그려보고 그것을 ISBN 코드 받은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고 평생 인쇄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것도 지금 4주 과정이 수요일 날 매주 10시부터 일주까지 오전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공유 안 되고 있어요? 공유 됐는데요. 아, 그래요? 돼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근데 조금 느려요. 그래요. 아까 우리 말씀한 이루미 작가님 응답하라 전자책 지금 2기 팀이 끝나서 지금 책 출판이 되고 있죠. 지금 3기 일정이 나와서 요거 말씀드리는데 녹화할 때는 공유가 좀 늦더라고요, 이게. 지금 단체로 11분 정도 되세요, 전자책. 관심 네. 있는 분과 같이 함께 해요. 지금 1기, 2기 진행에 있어서 다 책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4명이 같이 해요. 저랑 이루미, 유은정 작가님께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3기 일정이 1월 달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되고. 전자책, 이런 것들. 공유만, 일정은 1월 7, 14, 21, 28 이렇게 4주 차 잡혀 있네요. 금액은 50만 원이고 영상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책 출판하고 인물 등록까지 잡은 손 놓지 않습니다. 이미 3기에 11분이 신청 대기 중이시네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쓴 책들이네요. 이쁜 책 참 많네요. 한 권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돕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우리 100명의 주부 이게 되게 좋던데 보니까 5만 원 내면은 책 2권 주고 작가 되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죠. 꼭 해야죠. 지금 45명 정도 됐어요. 45명. 이따 끝나시면 저희 방에 오픈방 링크 올려주시고요. 공지 한번 더 해주세요, 루미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유성욱 대표님도 그 새벽 모임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것도 한번 링크 올려주셔서 신청하기 안내드리고요. 아니, 주부가 아니어도 다 참여, 뭐 100주부 글쓰기는 참여 못하는데 모임은 다 참여 가능하세요? 주부가 아니어도 돼요. 아가씨여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연구소 진행하는 우리 공저 프로젝트죠. 벌써 5편이 왔네. 이미 1, 2, 3, 4편 다 마감돼서 출판 진행 중이죠. 요거는 30명이 내 직업에 대한 소개하는 책을 써서 이미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올랐죠. 왜 이렇게 화면이 느려. 이걸 올랐고 많은 분들이 되게 행복해 하셨죠. 응답하라도 공저하지만 공저하는 게 되게 매력이 있는 일들이라고 정말 너무 행복해들 하세요. 이 편 우리 엄마도 17명이 이미 책 출판해서 잘 판매되고 있어요. 그 표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시간 보이네. 그래요. 지금 일단은 그러고 3편은 우리는 1인 기업가다 오늘 표지 나와서 이제 인쇄에 들어가면은 한 12월 중순이면은 또 출판될 것 같아요. 우리는 1인 기업가다라는 책을
16명이 또 썼고요. 다 마감됐고 화면 자꾸 느리죠. 이거 공유 잘 안 되네. 네, 이런 제목들로 다 1인 기업에 대한 책을 썼었죠. 낯익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방에도 많이 계신 분들. 4편은 이런 취미 어때요? 이거 다 마감돼서 지금 원고 취합 중이라서 이것도 아마 한 12월 말이면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16명이 또 취미에 대한 책을 소개 쓴 거죠. 이런 취미들을 소개하는 책을 썼고요. 5편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 뭐 큰 돈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힘과 에너지로 돈을 벌어본 모든 경험 다 환영합니다. 이건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이소희 작가님께서 스텝을 함께 하시면서 기본적인 교정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인물 등록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70만 원에 종이책 50만 원 포함. 전자책이랑 공제하신 분들은 5만 원 할인이 가능하고요. 인물 등록 작가로 다 시켜드릴 거예요. 또 다음 편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8편은 우리들의 리얼한 성 섹스 이야기, 다음에 마음의 병, 건강 노하우, 이 명월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주제들 담고 있으니까요. 아직 종이책 공제 안 내보신 분들은 함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늦게 하면 또 광고 많이 하면 싫어하시죠 또.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루 작가님 강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선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늦게라도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앞에 부분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한 30분, 40분 정도 했거든요. 강의를. 또 길게 너무 보시면 힘드시니까 그렇게 보시고서 제가 어떻게 인잡러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더 제가 눈물도 나기도 했고 더 좋았어요. 정말로. 귀한 시간 감사해요. 네, 아까 말씀처럼 블로그 후기 가능하신 분은 전자책 보내드릴 거고요. 어려우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 작가님 끝나면 오픈 채팅방 링크 하나 우리 저희 방에 올려주시고요. 비밀번호까지 같이 해서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 들어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우리 홍태근 작가님. 다시 여쭤보면 어떤 거요? 어떤 거 여쭤보는 걸까요? 미라클 모닝이요.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새벽에 하는 것들이 독서 모임도 있고, 비포뉴에 대한 독서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계획적인 일상 수다 모임이 있고, 매일 치유의 글쓰기 모임이 있고,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모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독서 모임? PPT? 알겠어요. 먼저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소중한 시간 또. 새벽에 하는 햇살 모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햇살 대화? 햇살 모임? 이거는 SNS로 마음 읽는 시간, 이거는 1대1로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매일 글쓰기, 이제 윤정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윤정 작가님 주가 돼서 하시고, 이건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4주 토요일, 다저히 30분에 무계획적인 이제 수다. 이거는 비포니어 때와 1장씩 읽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김경희 강사님이 엄청 강의를 잘하세요. 한 20분, 30분 정도 강의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산탄사 선생님들도 많아서 주부들도 있고 서로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배움도 될 거예요. 네, 김희경 선생님이요. 김희경 선생님 맞아. 다른 분 얘기했구나. 그리고 이거 어떤 거 궁금하신 걸까요? 이걸까요? 그죠? 해소가 되셨나요? 그렇군요. 네. 해소가 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두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 더 많이 알게 돼서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꼭 블로그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예뻤다. 감사해요. 네, 편한 되시고 나머지는 채팅창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경화 대표님 그 채팅창 저장되죠? 네네네.
저장된 거 저 좀 보내주세요. 제가 못 읽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